차원이 다른 디테일 어나더 성형외과 지승열 원장입니다. 코 필러하고 하이코 한 다음에 결국엔 또 다시 코 수술을 하러 온다는데 정말 그런가요? 네, 맞습니다. 첫 코 수술 상담하러 내원하시는 분들 거의 한 60에서 70%는 코 필러나 하이코 시술을 하고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대부분 코 시술 후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코 수술까지 결정해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따라서 오늘은 코 시술 후 코 수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코하고 필러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? 네, 필러는 잘 아시다시피 얼굴에 볼륨을 채우는 젤리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하이코 실은 돌기가 달린 녹는 실인데 이는 콧대의 볼륨을 채워주거나 코끝을 세우는 데 고안된 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코 시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다 코 수술로 가신다고 해요. 이게 정말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시술하시는 분들 보면 한두 번으로 끝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. 최소 두세 번 이상 시술을 해보시다가 결국에는 코 수술을 하러 내원하시는데 대부분은 첫 번째는 코 수술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, 두 번째는 회복을 하고 일상생활에 복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제가 원하는 만큼 예뻐지지 않아서 코 수술 상담하러 왔습니다.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시죠. 결론적으로는 코 필러나 하이코 시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볼륨을 채우거나 코끝을 살짝 올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코를 높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. 필러나 하이코 시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을까요? 첫 번째로 필러 같은 경우는 코에다가 볼륨을 채우는 역할로 들어가게 되는데, 사실 원하는 만큼 초반에는 높이감이 있다가 이 필러라는 성분 자체가 약간 액상의 성분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정확하게 위치하지 않고 주변으로 퍼지게 됩니다. 그러면 또 다시 시술하고 반복을 하게 되는데, 이런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가 좀 퍼져 보이고 오히려 밋밋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, 필러는 결국에는 주변으로 퍼지면서 옆에서 봤을 때 코의 시작점을 높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코의 시작점도 높고 정면에서 넓어 보이는, 소위 말하는 아바타 코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. 또 한 가지, 결국 필러도 이제 이물질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. 염증 반응이 있거나 필러 때문에 콧대가 붓거나 빨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오히려 시술이 수술보다 더 부작용이 많은 경우도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하이코 실 같이 이제 실로 시술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실 때문에 콧대가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휘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이코 실 자체가 녹는 실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안쪽 보면은 그 주변 조직과 유착이 형성되면서 뭔가 흉살 조직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게 휘어져서 들어가거나 한쪽으로 많이 뭉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는 시술 후에 코가 오히려 휘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실 자체도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. 시술하다 보면은 한두 줄이 아니라 뭐 10줄, 20줄 이상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러다 보면은 거의 피부 바로 밑에 정말 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경우는 겉에서 이제 실의 돌기가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 간혹가다 다시 코 끝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분명히 하이코 시술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필러와 하이코 시술 후에 부작용을 겪고 나서도 결국에는 이걸 제거하고 코 수술로 보완하려 내원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듣고 보니까 하이코 같은 시술 후에 하는 코 수술은 그럼 재수술이라고 보면 될까요? 네, 저는 재수술로 보고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이코 실은 결국에는 녹아서 흡수가 되긴 하나 그 주변 조직과 엉켜서 흉살 조직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 흉살 조직 같은 것들을 잘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를 못하면 결국에는 콧대에서 울퉁불퉁하게 조직들이 남아있어 보일 수 있고요. 추후에는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이 안에 남아있는 조직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첫 수술과는 많이 다르죠. 또한 필러 같은 경우도 녹는 필러, 히알루론산 제제인 필러 같은 경우는 녹이는 주사를 통해서 충분히 다 제거를 할 수 있으나, 예전 같은 경우는 안 녹는 필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소위 말하는 야매 시술, 이런 시술들로 성분을 알 수 없는 필러를 통해서 코를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고, 코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를 충분히 해줘야 안전하게 코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코 시술 후에
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코 수술이 가능한가요? 코 수술을 결심했다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녹이는 주사를 통해서 바로 흡수가 되면은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. 하이코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주변 조직과 엉겨 붙으면서 흉설처럼 만들어지면 제거가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. 굳이 하이코실이 다 녹을 때까지 기다려서 수술할 필요는 없다. 코 시술 후에 하는 코 수술이 또 복잡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. 그만큼 의료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코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코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결국에 코에 들어가 있는 이물질들, 이런 것들을 잘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경험이 많고 숙련된 의사들이 해야지 그 이후에 추가적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코 시술 후 코 수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하신 분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